아, 김 선생님. 아직도 살아계셨네요. 제가 보낸 요양원 안내장은 받았나요? 민우의 차가운 말이 회의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민우였구나. 정말 맞구나. 영수의 떨리는 목소리에 민우는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버려진 학교처럼 쓸모없어진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거죠? 민우의 독설이 칼날처럼 영수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추억 같은 감성파리는 이제 통하지 않아요. 영수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고 그의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37년 전 그 작고 슬픈 눈동자를 가진 소년이 이렇게 냉혹한 어른으로 돌아온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청취하시면서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이야기 속으로 떠나보실까요? 영수는 창가에 서서 학교 운동장을 바라봤습니다. 봄바람이 벚꽃잎을 휘날리며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그건 그저 76년 인생 동안 쌓인 기억의 메아리였습니다. 텅 빈 운동장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폐교라니.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손에 쥔 공문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다음 학기부터 산골 초등학교의 문이 닫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학생 수가 12명밖에 되지 않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영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영수의 주름진 손이 창틀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1975년 26 청년 교사로 이 학교에 첫 발을 디딘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그때부터 2015년까지 40년간 교사에서 교장으로 그리고 퇴직 후에도 명예교장으로 이 학교를 지켜왔습니다. 학교는 그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의 청춘과 열정, 그리고 가장 소중한 비밀까지도 모두 이 벽돌 사이에 묻혀 있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통증은 더 심해졌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책상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몸은 늙었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젊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학급 사진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가 달아 바랜 사진첩을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1988년 2학년 3반. 영수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39세였습니다. 한 줄로 서 있는 아이들 사이에서 한 남자아이의 얼굴에 낙서가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달리 웃지 않고 우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 사진 위를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쓸었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민우야. 순간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37년 전 그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의 기억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항상 구석에 혼자 앉아있던 아이,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종종 문제를 일으키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그 아이의 슬픈 눈동자 속에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자신의 일부를 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더 신경 썼던 아이였습니다. 영수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지난날의 기억은 때로 가슴을 후벼 파는 칼이 되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해가 점점 기울고 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학교 운동장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마치 학교의 마지막 숨결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수는 평소보다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교무실에 앉아 옛 제자들의 연락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특히 마을을 떠난 젊은 세대들의 지지가 절실했습니다. 창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향했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번쩍이는 차체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영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직감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지만 학교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잠시 학교를 바라보더니 다시 차에 올라 떠났습니다. 영수는 멀어지는 차를 보며 이상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누구였을까? 왜 학교만 보고 갔을까?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 교무실 문이 급하게 열렸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어요. 미란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마을 노인회장인 그녀의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고 목소리에는 공포와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미란 씨? 시청에서 우리 학교 부지를 팔려고 한대요. 리조트 같은 걸 짓는다나 뭐라나. 영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연락처 목록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요동쳤습니다. 이마에 차가운 땀이 맺혔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미란의 단호한 표정은 그것이 사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방금 시청 공무원이 마을회관에 공고문을 붙이고 갔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주민 설명회를 한대요. 미란은 공고문 사본을 꺼내 영수에게 건넸습니다. 그것은 산골 초등학교 부지 개발 사업 주민 설명회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주체는 세빛 개발이었습니다. 영수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습니다. 영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폐교도 모자라 학교를 완전히 없애버린다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떡하면 좋지? 미란이 영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조금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순 없어요. 학교 지키기 운동을 해봐요. 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흔들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학교 운동장, 오래된 은행나무,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남아있는 교실들을 바라봤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요, 미란 씨. 학교 지키기 위원회를 만들어요. 제가 옛 제자들에게 연락해 볼게요. 영수는 서랍에서 오래된 주소록을 꺼냈습니다. 그 속에는 50년 동안 그가 가르쳤던 수많은 제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빠르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연락해야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회관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70, 80대 노인들 뿐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 도시로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영수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학교를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돌아오는 길, 영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을 보고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지영아, 오랜만이구나. 선생님, 잘 지내셨어요? 엄마한테 소식 들었어요. 학교가 폐교된다면서요? 지영의 목소리는 영수에게 항상 위로가 되었습니다. 지영은 그의 옛 제자였던 수연의 딸이었습니다. 지금은 지역 신문 기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단다. 더 나쁜 소식은 학교 부지를 팔아 리조트를 짓는다는 계획이 있어. 정말요? 그건 큰 문제네요. 제가 취재해 볼게요. 영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 느낌이었습니다. 지영의 도움은 큰 힘이 될 것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영수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정희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한 번도 보내지 않은 편지였습니다. 봉투는 오랜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영수는 봉투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묻어두었던 감정이 다시 꿈틀거렸습니다. 슬픔과 그리움, 후회와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손끝이 봉투를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영수의 주름진 얼굴을 비쳤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싸움을 생각하니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후회 없이 싸워볼 생각이었습니다. 이 학교는 그의 인생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안에는 말 못할 비밀도 함께 묻혀 있었습니다. 정의와의 기억, 그리고
민우에 관한 진실이 오래된 나무처럼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마을회관 창문을 타고 빗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영수는 마을회관 창가에 서서 쏟아지는 빗줄기를 바라봤습니다. 하늘마저 눈물을 흘리는 것 같았습니다. 회관 안에는 학교 지키기 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10명 남짓한 노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 70대, 80대였습니다. 마을에 남은 젊은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회의실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날이 흐리면 더 심해지는 통증이었습니다. 그는 칠판 앞에 서서 참석자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두 자신처럼 주름진 얼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만은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학교는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이고 추억입니다. 영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분필을 들어 칠판에 산골 초등학교 지키기라고 썼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갑자기 마을회관 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과 함께 빗물이 튀어들어왔습니다. 모두 깜짝 놀라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지 않은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검은색 우산을 접으며 남자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맞춤 정장을 입은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이 회의실을 훑었습니다. 영수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 했습니다. 낯설면서도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이런 양로원 모임인 줄 알았네요.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남자의 비웃는 듯한 말투에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영수는 떨리는 다리로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의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민우, 내가 맞구나. 민우의 눈이 영수를 향했습니다. 차가운 미소가 그의 입가에 맺혔습니다. 아, 김 선생님. 아직도 살아계셨네요? 제가 보낸 요양원 안내장은 받으셨나요? 영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이 밀려왔습니다. 37년 전 그 작고 슬픈 눈동자를 가진 소년이 이렇게 냉혹한 어른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민우는 여유롭게 회의실 중앙으로 걸어왔습니다. 그의 구두가 나무 바닥을 두드리며 딱딱거리는 소리가 적막한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새빛개발 대표 장민우입니다. 산골 초등학교 부지 개발 사업건으로 왔습니다. 영수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어제 본 검은색 외제차, 갑작스러운 개발 계획, 그리고 민우. 가슴속에 묻어둔 과거가 소용돌이치며 되살아났습니다. 민우는 서류 가방에서 화려한 팸플릿을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반짝이는 3D 조감도가 보였습니다. 고급 리조트 단지였습니다. 여러분, 이 낙후된 마을에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산골 힐링 리조트는 이 지역의 관광객과 일자리를 가져올 것입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마치 TV 광고 속 성우처럼 매끄러웠습니다. 회의실의 노인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학교는 어떻게 되는 거요? 미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우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학교요? 이미 다음 학기부터 폐교가 결정됐습니다. 건물은 철거되고 그 자리에 리조트 메인동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영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왔습니다. 평생을 바친 학교가 사라진다는 현실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럴 수 없소. 이 학교는 우리 마을의 역사요. 한 노인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우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조금의 감정도 없었습니다. 시대가 변했습니다, 어르신들. 이제는 추억 같은 감성파리가 통하지 않아요. 마을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학급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1988년 2학년 3반 사진이 있는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민우야, 이 학교가 너에게도 소중한 곳이었잖니.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런 옛날 이야기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은 이미 확정 단계에 있어요. 다음 주 월요일 주민 설명회 후 바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민우는 팸플릿을 다시 서류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감정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반대하실 권리도 있지만 그의 목소리에 위협이 묻어났습니다.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민우는 회의실을 나서며 영수 곁을 지나갔습니다. 그때 그는 영수에게만 들릴 정도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선생님은 그저 존재감을 느끼고 싶은 거죠? 버려진 학교처럼 쓸모 없어진 자신을 증명하고 싶은 거겠죠. 안타깝네요. 영수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민우의 말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 깊은 곳에서 영수는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분노? 아니면 상처? 민우의 냉혹한 태도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민우는 뒤돌아보지 않고 마을회관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굉음처럼 울렸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우산을 펴지 않은 채 빗속을 걸어갔습니다. 그의 완벽한 정장이 빗물에 젖어갔습니다. 영수는 창가에 서서 멀어지는 민우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민우가 탄 검은색 외제차가 빗물을 튀기며 출발했습니다.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슬픔과 죄책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용서해다오. 영수의 속삭임은 비바람에 사라졌습니다. 과거의 비밀이 폭풍처럼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학교를 지키는 것, 그것은 단순히 건물을 지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민우와의 관계, 그리고 오래전 묻어둔 진실을 마주하는 일이었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온 영수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지킵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영수의 눈빛에서 단순한 고집이 아닌 깊은 사연이 있음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수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우가 돌아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지난 37년간 영수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민우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감정을 직면할 시간이 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영수는 오래된 서랍에서 또 하나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영수와 한 여인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1979년 여름 정의와 함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영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머지않아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마을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학교 살리기를 원하는 노인들과 개발을 지지하는 젊은 층 사이의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영수는 학교 앞 벤치에 앉아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눈앞에서 평생 지켜온 공동체가 분열되는 모습에 숨이 막혔습니다. 아침 햇살이 따스했지만 영수의 마음은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민우와의 재회 이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마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곳곳에 산골 힐링 리조트 홍보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시청 공무원 윤현우가 직접 마을을 돌며 포스터를 붙이는 모습도 목격되었습니다. 영수는 윤현우가 민우와 친분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리조트가 가져올 일자리와 발전에 대한 화려한 약속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문질렀습니다.
민우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차가운 눈빛 속에 숨겨진 상처, 그리고 분노. 모두 자신 때문이라는 생각에 심장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선생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영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영이 활기찬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영수의 침울한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지영아,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다니. 지영은 영수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노트북과 카메라가 들려 있었습니다. 학교 관련 기사를 쓰기로 했어요. 어제 밤부터 옛 졸업생들에게 연락해서 인터뷰도 몇 개 잡았어요. 사람들이 이 학교의 진짜 가치를 알아야 해요. 영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척박한 상황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지영은 학교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오래되었지만 정겨운 그 모습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가 이 학교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운동회 때 선생님이 직접 메달을 걸어주셨다고요. 영수는 옛 기억에 미소 지었습니다. 수연은 그의 기억 속에서 항상 밝고 활기찬 학생이었습니다. 그녀가 벌써 60세, 그리고 그녀의 딸이 이렇게 훌륭한 어른이 되었다니. 세월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연이는 어떻게 지내니? 엄마요? 허리가 안 좋아지셔서 요즘은 집에서 주로 쉬세요. 하지만 학교 소식 듣고 많이 걱정하셨어요. 영수와 지영은 학교를 한 바퀴 돌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영은 열심히 사진을 찍고 메모를 했습니다. 그녀의 진지한 모습에 영수는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어제 페이스북에 학교 살리기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벌써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여했어요. 대부분 이 학교 졸업생들이에요. 영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인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오후 지영이 마을 사람들을 인터뷰하는 동안 영수는 학교 교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마을이 보였습니다. 그때 검은색 외제차 한 대가 학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영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우와 함께 시청 공무원 윤현우가 내렸습니다. 그들은 서류 가방을 들고 학교 운동장을 둘러보며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학교 정문으로 향했습니다. 민우와 윤현우는 학교 부지를 측량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민우가 손으로 이곳저곳을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들이 자신의 존재를 알아차리기 전에 잠시 멈춰서서 민우를 관찰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읽기 어려웠습니다. 차가운 겉모습 뒤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야. 영수의 목소리에 민우와 윤현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현우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지만 민우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김 선생님, 공식 방문 중입니다. 시청에서 부지 최종 점검을 하러 왔습니다. 윤현우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학교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러 왔습니다. 개발 계획 최종 단계를 위해 필요한 절차죠. 민우의 말투는 사무적이었지만 그의 눈길은 학교 건물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 잠시 그리움이 스친 것 같았습니다. 영수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하니? 영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사업은 이미 결정됐습니다. 월요일 주민 설명회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에요. 윤 계장님이 모든 행정적 절차를 완료했어요. 윤현우는 불편한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도면을 꺼내 보여주려 했지만 민우가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영수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이 학교는 내게도 소중한 곳이었잖니. 내가 상처받았던 곳이기도 하지만 누군가 처음으로 너를 믿어준 곳이기도 했어. 민우의 표정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운동의 날 달리기에서 넘어진 민우를 영수가 일으켜 세워준 순간
아이들이 민우를 놀릴 때 영수가 그를 지켜준 순간. 하지만 민우는 곧 감정을 숨겼습니다. 추억 같은 건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발전이 우선이죠. 민우는 차갑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희미한 희망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때 학교 정문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 마을 사람들과 함께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젊은이들도 있었습니다. 모두 영수의 옛 제자들이었습니다. 영수의 마음이 밝아졌습니다. 민우는 상황을 보고 윤현우와 함께 빠르게 차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차 문을 열기 전 그는 잠시 멈춰 학교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민우의 차가 떠난 후 지영이 영수에게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좋은 소식이에요. 옛 제자들이 학교 살리기에 동참하기로 했어요. 소셜미디어 덕분에 소식이 빠르게 퍼졌어요. 영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쩌면 아직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영은 영수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따뜻한 차를 마시며 그들은 학교 살리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월요일 주민 설명회 전에 주민들의 서명을 더 많이 모으고 학교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는 자료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지영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선생님, 세빛개발 대표가 선생님 제자라면서요? 아까 뵀는데 왜 그렇게 학교에 적대적인가요? 어떤 사람이었나요? 영수의 손이 찻잔을 쥐며 떨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기억이 솟아올랐습니다. 정의의 미소, 어린 민우의 눈물, 그리고 자신의 선택들. 모두 가슴 아픈 기억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민우는 보통 아이가 아니었단다. 그 아이에게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깊은 상처가 있었어. 영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지영의 질문에 영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말하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 비밀은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모든 것을 알게 될 거야. 지금은 그저 학교를 지키는 데 집중하자. 대화를 마친 후 지영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영수는 혼자 남아 오래된 앨범을 펼쳤습니다. 그는 책장 뒤에 숨겨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세심하게 보관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어린 민우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운동의 날 영수가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조심스럽게 보관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반은 찢어져 있었지만 정의의 모습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영수는 1979년 여름 정의와 함께 찍은 이 사진을 항상 가까이 두었습니다. 사진의 나머지 반쪽은 정의가 가져갔었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금지된 것임을 알았기에 사진을 둘로 나눈 것이었습니다. 영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정의야, 우리가 너무 늦은 걸까? 너무 늦기 전에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37년 동안 지켜온 비밀을 어떻게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민우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영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니 학교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손수 만든 현수막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학교를 지켜주세요. 추억은 팔 수 없습니다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지영이 조직한 SNS 캠페인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것이었습니다. 영수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있었습니다. 그는 빠르게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늘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앞에 도착한 영수는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학교 정문 맞은편에는 민우 측 사람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윤현우가 그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발전을 막지 마세요.
꼰대는 물러가라는 현수막을 들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시청 인맥을 동원해 조직한 맞불 시위였습니다. 영수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세대 간 갈등이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나다니요. 양쪽에서 고함 소리가 오갔습니다. 마을이 완전히 둘로 갈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영수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김 선생님이 나오셨다. 저 늙은이 때문에 우리 마을이 발전을 못하는 거야. 날카로운 외침에 영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영수는 그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영이 달려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점점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전 마지막으로 본 것은 놀란 표정의 민우였습니다. 그가 군중을 헤치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차가운 가면이 벗겨진 순간이었습니다. 그 눈에는 공포와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의 민우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하얀 병실 천장이 영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몸 전체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어디에 있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선생님, 정신이 드세요? 미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란이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안도의 표정이 번졌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영수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건조했습니다. 미란이 물잔을 건넸습니다. 병원이에요. 학교 앞에서 쓰러지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로 인한 경미한 심장 발작이라고 하셨어요. 영수는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시위대, 고함 소리, 그리고 가슴을 쥐어짜는 통증. 마지막으로 본 것은 민우의 얼굴이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죠? 하루 지났어요. 지영이 밤새 병실에 있었는데 아침에 잠깐 나갔어요. 곧 돌아올 거예요. 영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후에 햇살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렇게 무력하게 누워있는 동안에도 학교의 운명은 결정되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일요일이에요. 내일이 주민 설명회예요. 영수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미란이 그를 부드럽게 말렸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지영이 모든 걸 잘 준비하고 있어요. 영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간단한 검사 후 의사는 영수가 내일까지는 병원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수는 절망감에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미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영수는 침대에 홀로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우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보였던 놀란 표정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얼굴에서 잠시 어린 시절의 민우를 본 것 같았습니다. 오후가 깊어가는 시간,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영수는 지영이 돌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간에 선 것은 민우였습니다. 영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병실로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의 차가운 표정과는 달리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민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영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우가 병문안을 올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생각보다는 괜찮구나. 앉으렴. 민우는 침대 옆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꽃다발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왔니? 영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냥 와야 할 것 같았어요.
민우의 솔직한 대답에 영수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직 마음 한구석에 따뜻함이 남아있구나 싶었습니다. 학교는 어떻게 돼가고 있니? 내일 설명회가 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어요. 영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우의 단호한 태도에 희망이 사그라드는 듯 했습니다. 민우가 병실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지영이 가져다 놓은 것이었습니다. 학교 앞에서 찍은 옛 사진들이었습니다. 그중 하나에 눈길이 멈췄습니다. 젊은 영수와 한 여인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민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사진 속 여인은 다름 아닌 그의 어머니 최정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영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영이 왜 하필 그 사진을 가져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수연에게서 받은 것 같았습니다. 민우야, 그건... 민우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1979년 여름 정희와 함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선생님이 어떻게 아셨던 겁니까? 영수는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 순간이 올 것이라고 예감했지만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37년 동안 간직한 비밀을 이렇게 우연히 드러내야 하다니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민우야, 이제 모든 걸 말해줄 때가 온 것 같구나. 영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우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영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래된 기억의 문이 열렸습니다. 1979년 여름, 그와 정희의 첫 만남. 그녀가 이미 장기태와 결혼한 상태였다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어오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결실인 민우. 1979년 나는 고등학교 교사였단다. 그때 정희를 만났지. 그녀는 같은 학교 교사였어. 하지만 그녀는 이미 결혼한 상태였단다.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영수의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그의 표정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1980년 정희는 임신을 했단다. 그 아이는... 영수의 목소리가 메어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아이가 나였다는 말씀이신가요? 민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거짓말이죠? 제 아버지는 장기태 씨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정희는 남편에게 사실을 말했단다. 기태는 분노했지만 체면을 위해 아이를 키우기로 했어. 그래서 내가 장씨 성을 갖게 된 거야.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그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편지가 있었습니다. 정희가 마지막으로 그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1990년 정희는 나를 찾아왔단다. 그리고 이 편지를 줬어. 영수는 편지를 민우에게 건넸습니다.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에는 정희의 필체로 영수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민우가 천천히 편지를 펼쳤습니다. 편지에는 내가 민우의 진짜 아버지라는 내용과 함께 민우에게 진실을 알리지 말아달라는 부탁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민우가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라길 바랐고 그 비밀이 민우의 삶을 망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민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편지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37년 동안 알고 계셨으면서. 민우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영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도 모른 척했다는 겁니까? 민우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냥 쓸모없어진 늙은이일 뿐이에요. 민우의 말은 독화살처럼 영수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들어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과 후회가 가득했습니다. 내 말이 맞다. 난 너에게 아버지 자격이 없어. 하지만 내가 항상 내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만은 알아주길 바란다. 민우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급하게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영수는 힘없이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37년 동안 가슴에 묻어둔 비밀이 마침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가 바라던 방식은 아니었습니다.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지영이 놀란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방금 민우 씨가 화가 난 채로 나가는 걸 봤어요. 영수는 말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지영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바닥에 떨어진 편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모든 진실의 시작이란다. 영수의 목소리는 깊은 바다처럼 가라앉았습니다. 지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영수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오렌지빛 햇살이 병실을 따스하게 비췄지만 영수의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민우가 언젠가 자신을 용서해 줄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운명도 이제 더욱 불확실해졌습니다. 지영은 영수에게 따뜻한 물을 건넸습니다. 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영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지 않구나. 하지만 괜찮아질 거야.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희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모든 것이 어둠 속에 있지만 진실이 드러난 것은 어쩌면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우는 아파트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손에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2010년 어머니가 유방암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그는 유품 정리 중 이 일기장을 발견했지만 읽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오늘 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처음으로 그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일기장 첫 페이지에는 1979년 5월 3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희가 영수를 처음 만난 날이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민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의 글에는 영수에 대한 깊은 사랑과 죄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1980년 1월 15일 페이지에는 임신 소식과 함께 혼란스러운 감정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 기태에게 사실을 고백했을 때의 고통, 그리고 영수와의 이별. 민우는 그동안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내면을 처음으로 마주했습니다. 눈물이 일기장 위로 떨어졌습니다. 민우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웠습니다. 36년 동안 믿어왔던 진실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일기장 중간에 특별히 눈에 띄는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1988년 3월 2일 어머니는 민우의 담임 선생님이 영수라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의 충격과 두려움을 썼습니다. 그리고 영수가 민우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지켜보며 느낀 복잡한 감정들. 민우는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던 자신을 영수 선생님이 챙겨주던 순간들, 운동회에서 넘어졌을 때 안아주던 따뜻한 손길, 방과 후 함께 했던 시간들. 그때는 단순히 선생님의 친절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민우는 밤새 일기장을 읽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정희가 병상에서 쓴 듯한 떨리는 글씨체로 적힌 글이 있었습니다. 민우야, 내가 이 글을 읽는다면 이미 난 세상에 없을 거야. 너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것이 평생의 후회로 남는구나. 영수는 좋은 사람이었어. 그는 늘 너를 생각했단다. 용서할 수 있다면 그를 만나보렴. 민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속에서 분노와 슬픔, 그리고 이해가 뒤섞였습니다. 창밖으로 보니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주민 설명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민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정장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어제까지의 자신과는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오전 10시 마을회관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한쪽에는 개발을 지지하는 젊은이들이, 다른 한쪽에는 학교를 지키려는 노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민우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됐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리조트 개발 계획서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일기와 영수의 슬픈 눈빛이 맴돌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신 민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에 찬 눈빛을 마주하며 그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따뜻했습니다. 회관 안의 공기가 변했습니다. 리조트 건설 계획을 철회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윤현우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대표님, 이게 무슨... 민우는 손짓으로 그를 제지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대신 학교를 리모델링해 세대 공감 교육센터로 만들겠습니다. 노인들의 지혜와 경험을 젊은 세대에게 전수하고 젊은이들은 노인들에게 새로운 기술을 가르치는 공간으로요. 회관 안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박수 소리가 퍼져나갔습니다. 노인들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젊은이들도 점차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설명회가 끝난 후 민우는 조용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영수의 병실 앞에 도착해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영수는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의 하얀 머리카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문소리에 영수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우야. 민우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손에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를 읽었습니다. 영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우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용서하기도 아직은 어렵습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체념과 이해가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민우는 일기장을 펼쳐 마지막 페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영수는 정의의 글씨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리조트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대신 학교를 세대 공감 교육센터로 바꾸기로 했어요. 영수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의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이니? 네. 당신, 아버지의 꿈과 어머니의 바람을 함께 이루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를 처음 내뱉는 순간 민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한 달 후 학교 앞 벚나무 아래에서 세대 공감 교육센터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영수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습니다. 옆에는 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아직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함께 걸어갈 첫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민우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영수는 민우를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기공식이 끝나고 영수와 민우는 학교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봄바람이 벚꽃잎을 흩날렸습니다. 영수는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나 벚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습니다. 이곳에서 내 어머니를 처음 만났단다. 민우는 조용히 옆에 앉았습니다.
아직 많은 이야기가 오가야 했고 치유해야 할 상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봄날의 약속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학교 정문에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봄날의 따스한 햇살이 그 위를 비추었습니다. 영수와 민우 그리고 정희의 오래된 사랑과 아픔이 마침내 화해의 꽃으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귀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 가득 건강한 하루 되세요.